자,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조금 건강합니다. 그러네, 오늘 살아났네요. 네네네네네네. 말도 많았어. 네네네네네. 내가 한 번으로 오늘 안 끝나. 고막 테러 갑니다. 조심하시오. 네. 그래도 좋네요. 어제 감기가 아니라 식중독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먹은 거예요? 항정살 안 익은 거. 아니 회식을 했어요. 여기 3프로 이렇게 PD님이랑 네. 증권사 분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또 마음이 착하잖아. 고기를 구워가지고 네. 익은 거는 다 그 사람들 내가 다 준 거야. 안 익은 게 있어. 근데 나도 배고프잖아. 더 구워야지. 육회도 있잖아. 그냥 먹었지. 그렇게 계속 먹었어. 집에 갈 때까지 괜찮은데 일어나니까 오한에 막 몸살.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전효민님 땡땡땡 나중에 쳐주세요. 지금 네. 21분인데 계속 땡땡땡 치고 있네. 시장 오르는 줄 알았는데 안 오르네요. 다시 빠지고 있네요. 시장? 코스피가 그렇게 상승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패널들한테 물어봅니까?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고. 그럼 오늘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그런 진행자가 제일 싫어. 하루하루 뭐 왜 떨어지냐, 왜 오르냐, 그거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이. 뭐 재료 있어? 없잖아. 그럼 그냥 쉬어가는 날도 있는 거지. 뭐 맡겨놨어 돈? 그래 오늘 안 물을 왜 안 거예요? 오르냐고 징징징징 예금해 예금. 고맙습니다. 잘했죠?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입원하셨네요. 어제 푹 쉬신 것 같아요. 어제 진짜 너무 어제 완전 원기복한 것 같아요. 꿀잠 잤어요. 예. 입원하셨네요. 가끔 그렇게. 네. 깔끔하게. 네. 네. 김장효 본부장님의 짧게 잘린 머리처럼 네. 코스피도 이제 짧은 횡보 구간. 이게 지금 이 4월 15일부터 2460선에서 2480 왔다리 갔다리 지금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하창한 본부장님? 글쎄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뭐 실적이나 뭐 어쨌든 반전 포인트를 좀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제 급등락 나온 종목군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변압기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HD 현대엘렉트릭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고 근데 또 이제 조선이랑 방사는 또 강하고 그래서 외국인의 선택을 좀 받은 기업들 혹은 좀 일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로봇 명예히 또 아침에 로봇 얘기했거든요. 네. 종목은 잘 본다니까요. 종목 진짜 잘 봐. 종목 잘 봐요. 근데 아침에 로봇 촉이 왔다 이랬거든. 그래서 근데 그럼 로봇주들. 뭐예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야, 뭐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어가지고 네. 오늘은 좀 많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재생에너지 각오하면 보통 변압기도 각오하는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오늘 테마주들 중에서 예. 뭐 아까 장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엑스페릭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엑스페릭스. 네, 이 종목이 막 급등락이 되게 심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3%예요. 지금은요? 네, 지금 마이너스 14%. 그럼 43%에. 오늘 고가에서 상가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3%한 방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그거 여쭤보기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차트 한 번만 봐주실까요? 네. 지금 1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은 오늘 좋은 게 있었습니다. 북미 탄력받은 HD 현대일렉트릭 1분기 영업이익 70% 껑충.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10%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게. 네.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매도가 조금 집중이 되고 있고 네.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재료 노출에 따른 경계 매물. 그러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한 하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재료 노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라스트 콜로 해가지고 요거 딱 들어가 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뭐 두 분 다 변압기는 좋아하시고 김장근 본부장님이 최근에 네. 또 HD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의견을 주신다면? 실적은 흠잡을 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뇌 빠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오히려 최근에 낮아진 것도 약간 더 나왔고 뭐 네. 그 부합하고 신규 수주, 그러니까 1분기 신규 수주한 물량 숫자를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수주 잔고 다 좋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뭐 순이익이 약간 한 5%덜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게 브레이크다운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향 비중이 늘었을 텐데 네. 영업이익률 점프가 그러니까 미국향 비중이 여기서 이렇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폭이 그거만큼은 덜 올랐나? 이렇게 흠을 잡으려 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 또는 그 정도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기사는 사실 다 좋은데. 아, 기사뿐만 아니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만약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지역별로 막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출 영업이익 신규 수주 잔고 뭐 흠잡을 데 없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상한 알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아까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올려놨는데 아무튼 신규 수주가 YY 기준으로는 떨어졌어요. QOQ로는 늘었는데 YY 기준으로는 떨어졌고요. 자료를 원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YY는 어쨌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이연 매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데이터에 왜곡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연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YOY 데이터에서 신규 수 물론 이제 비수기긴 한데 똑같이 작년에도 비수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조금 줄어든 것이 이거 또 피크아웃이냐? 약간 이런 논리로 좀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좀 순익도 좀 미스가 났어요. 그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진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북미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약간의 이 내용은 되게 좋긴 해요. 뭐 네. 이제 수주도 늘어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데이터로는 어쨌든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QOQ도 빠진 거 있고 YY도 빠진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긴 것 같고요. 대신 IR에서는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라는 내용도 이제 기사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관세 영향으로 또 취소된 것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좀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수주에 대한 어쨌든 약간 흔들림이 나오면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수주가 네.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YY로 디클라인 되는 게 원래 예상됐던 거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리포트에다가 수주를 얼마 예상한다고 쓰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는 몇 명, 한 서너 명이 수주를 적어요. 제가 정확히 봤는데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수주 잔고도 줄지 않았고 근데 YY는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베이스가 높아서 내려가는 거 맞고요. 근데 순이익이 왜 조금 5% 미스했는지는 지금 제가 해결이 아니고 explanation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빌미를 잡으려는데 왜 빌미를 잡았을까? 그리고 빌미를 잡아서 빠지더라도 이게 9% 빠질 정도냐? 그거는 이제 결론은 비슷하게 과매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클래리피케이션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 분위기 때문에 다른 주가도 오케이. 같이 빠졌지. 알겠습니다. 다른 것. 그러니까 두 분 다 의견은 실적은 전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굳이 흠을 잡자면 지금 본호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거다. 근데 HD 현대일렉트릭 말고도 네. 지금 효성하고 LS 일렉트릭도 같이 빠지거든요. 물론 하락폭은 네. 그렇게 같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효성중공업은 뭐 8, 9% 정도 빠지고 이런 것도 뭔가 변압기 전반적인 센티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이미 실적 발표하면서 빠졌고 거기에다가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2개나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데이터를 이거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거 뭐 제가 뭐 애널리스트 얘기한 게 아니고 회사가 만든 자료예요. 네, 회사가 만든 자료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력기기 쪽에서 어쨌든 QOQ가 20% 감소를 했고 YY 기준 늘어났는데 이 배전 쪽이 좀 보시면은 배전 스토리도 사실 좀 기대감이 높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전은 YY 기준이랑 QOQ 기준 전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될 거고 특히나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좀 좋지 않았어요. 요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실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봤었던 게 저는 요걸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수주 관련된 내용에서는 작년보다는 YY 데이터가 줄었다고 회사가 공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좀 신경 쓰일 수 있죠. 그리고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분기 이연됐었던 매출 반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미주양 매출은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면 선제적인 주문이면 어쩔래?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의 데이터가 좀 물음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했을 때는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와서 주가 부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내용이 조금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 하락은 되게 과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가 만든 IR 자료 정보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거슬리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뭐 내일이나 돼야지 뭐 의견들이 더 나오고 이럴 네.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땡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땅비리님이 폐장 땡땡땡 네. 해주셨고요. 권종근님, 나대리님, 지구의 날 맞네, 지구의 날. 아 오늘 지구의 날이에요. 네, 지구의 날. 땡땡땡. 정수환님, 그리고 앨리스 정님, 탈감님. 커피 한 잔님 뚱뚱뚱. 네, 많은 분들이. 네. 긴자손님이 LI 테마주 땡땡땡. 온 세상이 테마 하시네요. 주디님께서 네. 본호님 연애하냐 이뻐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 너무 어려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영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비 맞았는데. 항상 비를 맞고 다니셔야 그래서 돼요. 머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베베 꼬아 오잖아요. 이게 더 잘 어울린다. 고데기에서 베베 꼬아 오는데. 일부러 꼬는 거예요? 네. 이게 나은데? 아니 근데 이게 그 덜 풀려서 그래요. 왜냐면 오늘은 비가 와서 스프레이 좀 뿌렸거든요. 그래서 네. 풀리다 만 건데 원래는 제가 약간 이렇게 완전 직모예요. 악성직모. 저도 그래요. 악성직모라 갖고 그냥 두면은 머리가 이렇게 약간 떠요? 이렇게 막 붕 뜨고 막 이렇게 착 돼가지고 약간 고슴도치처럼 되거든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완전 괜찮아요. 훈남 지금이 나아. 스타일. 이렇게 머리 못 만드는데 비 맞고 올게요 맨날. 비를 맨날 맞으라잖아. 나오기 전에 물을 약간 스프레이로 살짝 뿌려. 그럼 더 좋겠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유미님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 추른양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땡땡땡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또 재미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벨, 클로징 벨에서도 이거 쥐어 짜느라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난립하고 맞아요. 테마주가 난립하다 보니까 정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후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좌민준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자민주. 예, 이런 자리는 좌민준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아유, 오늘도 아까 오프닝 벨 그 다시 보기 올라갔잖아요. 네. 거기서도 또 댓글을 다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뭐라고 다셨어? 어? 뭐라고 다셨어? 어떤 특정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마치 무슨 정책이냐 기사화냐, 그렇게 기사. 해도 되는 그렇게 언급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난 저출산이면 저출산 무슨 뭐 화석 석탄 탈석탄 탈석. 재생에너지면 재생에너지 코스피 5천이면 5천 뭐면 뭐 대왕고래면 대왕고래 테마주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시장에 가니까 전달했지 내가 전달해서 시장에 갔어? 와우. 아니 내가 전달해서 뛰었냐고 내가. 아니라고. 아니 알겠어. 캠프에 있어 내가 그 사람? 나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그냥 돈 벌고 싶을 뿐이잖아요. 난 돈만 벌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 간에 예. 그래서 요런 테마주 장에는 가는 종목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죄송하고 비호감스럽지만서도 시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좀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네. 명확하게 하고 좌민준 욕하시려면 욕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아픈 게 낫나? 살아나니까 또 징징거. 아니 내가 왜 좌민준이야? 좌에 내가 안 민주당 줬으니까. 금투세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깠어 선봉에서. 내가 왜 좌민준이야? 앞으로도 많이 까주시길 바라면서 예. 일단은 시장에 집중하는 걸로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코스피가 248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07%. 사실 미국의 나스닥과 S&P 뭐 3%막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되게 불안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잘 버텨준 것 같고요. 또 미니 지수 선물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0.5%, 0.6%대 정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수급은 항상 아쉽죠. 외국인이 계속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상승 종목이 되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비슷해졌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고요.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와야 하긴 하는데 이거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달러 어느덧 어제 기준이지만 140까지 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시장에서 지금 130까지 간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덜 반영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없으면 더 좋을 거고. 근데 140부터 엔캐리 조심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덧 됐고요. 그 엔화 환전하신 분들은 다시 원화로 조금씩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한때 이제 엔화 좀 바꿔 놓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환전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 금 뭐 엄청 올라갑니다. 3,400 이상 올라가고 전망은 4,000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결국엔 이 모든 거는 트럼프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아까 오전에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요리조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트럼프의 계략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은 주풍낙엽처럼 막 흔들리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해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슬픈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지수는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이 전저점 테스트를 안 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싸긴 싸요 지금. 싸긴 쌉니다. 싼 초입 부분이긴 한데 좀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좀 눌린다면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싼 게 그런 느낌인 건가? 저기 뭐야? 아니다. 넘어가야겠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궁금하게. 아니 저기 뭐야? 전자제품 중에서도 오늘 이따 갤럭시 탭 할 건데 네. 공모시켜서 LG 탭 뭐 이런 거는 아무리 싸도 잘 안 팔린단 말이야. LG. LG 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LG 는 접었잖아요. 좋죠. 제가 인식 있어요, 인식. 제가 LG 폰을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서? 싸서. 공짜 폰을 준대. 아. 그래가지고 샀지. 근데 그렇게 싸도 안 사는 제품들이 있더라고. 이제 약간 우리 장이랑 좀 비슷한가 해가지고. 싼데 안 사잖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네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소수예요, 소수. 그게 다 내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데 네? 폴 마이너 형님이 그만 하려는 줄 알았어. 나중에 또 2,600, 2,700 가시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껄무새 하실 거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싸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은 일단 사놓고 보자. 왜냐면 안 산 거보단 낫다. 그냥 어차피 돈 어디 가든 묶여요. 네. 네, 이왕이면 싼 구간에서 묶여보자. 네. 이렇게. 네. 전혀 위로가 안 되나요? 좀 또 거슬리는 댓글이 하나가 보이네요. 직접 읽으실래요? 예. 진행자가 여러 명인데 네. 3%가 너 쓰는 이유는 싸서. 아, 그래서 비지떡처럼 진행을 하잖아 지금. 고맙습니다. 활용 너무 잘하셔. 네, 고맙습니다. 싸서. 싸서. 그럼. 고맙습니다. 그 또 맞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맞아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3회도 가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좀 찾아보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2 관세 협상이라고 해봤자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단기간에 무슨 승부가 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다음 정권에다가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와 이건 진짜 잘했다라는 협의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관세는 좀 넘어갈 것 같고 다른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우리 대선 하잖아요. 조기 대선. 대선이 지나면 뭐 하겠어요. 각각의 정책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다 기대하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랠리만 놓고 봐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벤트들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 때보다는 더 위에 있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밸류적으로 보면 확실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시면 아 지금 싸긴 쌉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분명 싼 구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가 핵심인데 그래도 대선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결과값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지수는 낮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3%가 될지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 담아 놓으면 뭐 적어도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런 얘기 하시면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더 낫지 않아? 미국은 뭐 유동성이 좋은데? 뭐 그럼 미국이 물론 좋긴 하죠. 근데 미국을 들어가면은 22% 세금을 또 생각을 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22%의 세금에다가 환율 효과. 환율까지 아마 환차 손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것까지 감안한 퍼센테이지가 과연 국장보다 아웃퍼폼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국장 매력도 높다고 봅니다. 해외는 세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국장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뭐 국장이 2,600, 2,700 올라가면은 국장 안 사요. 네, 그때는 제 입에서 또 사전 얘기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전 얘기 많이 나오지. 그 위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넌 맨날 뭐 사지 말고 반반만 하고 맨날 현금만 갖고 있고 현금이 너의 여자친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또 있는 거고 또 그럴 때 이제 또 힘을 응축해 놓은 분들은 요때 또 많이 구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분위기가 분명 좋아질 때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네. 올라갈 모멘텀 찾아보자면 올라간 모멘텀은 싸다는 거 그거죠. 그거 하나다. 네. 그거 하나. 그러면 그게 아직도 어떤 좀 캐터리스트 하느냐. 네.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갈 만한 하방 쪽에 더 많이 가중을 두고 계신 거예요? 상호 관세가 뭐 25% 이상 나오면 내려가겠죠. 그렇죠. 상호 관세 그렇죠. 상호 관세 25% 이상 올라가. 그런 없잖아요. 내려가는 거니까. 보편 관세나 품목 관세나 맞죠.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25% 나오면은 그럼 한 번 맞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관세로 인해서 이펙트가 우리 주식을 2,200으로 2,100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뭐 파월 뭐 하고 뭐 하니까 달러가 완전히 흔들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치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는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네. 뭐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유연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유연하게 뭘 어떻게? 항상 말씀드린 뭐 방산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기준금리 결국 내추는 거는 맞지 않겠어요? 파월이 뭐 안 물러나더라도 뭐 6월이건 7월이건 그 지금 컨센서스는 물론 금리가 진짜 7월까지도 금리를 못 내릴 정도로 인플레가 치솟으면은 이게 도로 못 타버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내려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컨센서스로 하면은 금리는 6월이건 7월이건 내려간다 보면은 결국 그쪽 관련되는 섹터 또 아까 바이오라든지 아침에 얘기한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어텐션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좀 갖고 있으면서 너무 많이 빠지네 그러면 좀 요 섹터 한번 건드려 볼까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아주 공격적인 베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는 게 바로바로 뭐 한 150% 200포인트 올라간다면 오늘 다 사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뭐 큰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다음 주에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뭐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수급이 오프닝 벨 때까지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였다가 네. 뭐 소폭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시 넘어가면서 공교롭게도 그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오면서 네. 1,000억 넘게 팔아요. 그러면서 총 수급이 마지막에 2,400억 마이너스, 코스닥이 112억 마이너스 이렇게 찍혀버렸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뭡니까?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삼전.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등이 삼전,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HD 현대일렉트릭, 4등이 한미반도체니까 1, 2, 4등이 반도체네요. 반도체를 팔았다. 근데 이거는 미국장을 봤으면 사실 수급 이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수급 이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잘 지킨 게 전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한 거죠. 왜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은 652억 나갔는데 마이너스 9.1이잖아요. 삼성전자 1001억 나갔는데 마이너스 0.7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팰 만큼 팼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하이닉스도 879 물론 이 덩어리에 비해서는 사실 수급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매도가 좀 그래도 좀 나왔다라고 봤을 때 뭐 그래도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수급이 돌아와야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외국계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네. 미국계랑 영국계가 다시 좀 돌아오다가 일부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23년도 10월 이후에 영국계랑 미국계가 특히나 이제 영국가가 땡기고 이제 후반에는 미국계가 땡기면서 4월 달까지 엄청나게 큰 랠리를 만들었는데 조금 약간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연속성이 아직은 없어서 만약에 그런 연속성이 생기게 된다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전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똑같이 해서 8만 8천 원 갈 때 그 트리거 감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도 이제 감산 얘기가 은근슬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단기간에는 힘들어도 만약에 좀 1년 이상의 기간을 본다면 그래도 꽤 높은 수익률을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구간이라면 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시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반도체가 2+2 통상협의 품목에서 빠집니까? 그건 지금 상호 관세를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집니까? 아니 국가가 2대2 얘기할 때 네. 상호 관세 나라 전체적으로 25% 매긴 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 네. 반도체하고 이런 거를 별도로 얘기하는 거는 원래 의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도체는 협상을 언제 하는 그건 거예요? 협상이 아니에요. 미국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협상하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건 거예요? 협상의 여지가 미국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우와. 우리가 좀 안건이라도 낼 수 없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가 자동차 할 때 우리 뭐 협상하고 했어요. 그냥 맞는 대로 맞고 유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휴대폰 원래 그것도 그냥 다 들어가는 건 갈까 말까 하는데 애플 때문에 밀었다 닫다 하면서 그거 아직 해결이 안 난 거거든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거 관계없이 25% 우리 상호관세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상호관세를 15% 낮추기 위해서 LNG를 어떻게 사원이 투자하느니 이제 그 얘기가 24일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적 시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들이 원하면 그대로 되는 거네요. 시행이. 그냥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모든 나라에 싶은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나라. 저는 이게 이번 주에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밀면 네. 이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그거는 다 해주는 줄 품목이잖아요. 알았어요.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도 반도체가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진짜 머리를 써가지고 일본은 반도체 품목 관세 15%, 우리는 13%, 대만은 22% 이렇게 지금 나라별로 하는 상호 관세가 먼저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좀 명확하게 할게요. 네. 그러니까 협상 대상은 아니에요. 협상 대상은 25% 상호관세 말씀하신 게 협상 대상이고 그렇다고 반도체가 이 협상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대상. 협의는 할 수 있어요. 네, 협의는 할 수 그래야지. 있는 걸로. 그가 말은 하겠지만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반도체 품목관세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도 이쪽의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협상을 하자라고 맞는 거는 25% 상호관세고 품목관세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이거를 패키지로 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해줘라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걸로 나와는 있네요. 그게 그렇게 표현은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왜 없어? 아니 그러니까 왜? 약간 위치가 이렇게 보는 눈높이가 이렇게
딱 정확히 일치해야 이건 아니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도 그들에게 그건 내밀 수 있는 아니지. 그런 카드들과 함께 엮어서 협의를 할 수 하는 행동을 봐요. 완전 깡패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너무 입장에 좋은데. 중요하니까 반도체가. 네.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애를 많이 상황이다. 쓰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건 거의 아니지.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깡패처럼 하는데 뭐 가서 징징거려줘. 아. 그날 가가지고 영어로 이 플러스 이 해줘요. 가가지고 이건 아니지 가서 이건 아니지 트럼프. 키스 마이 에스? 아 맞아. 이건 아니지. 아이고. 케네이. 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지 오케이, 않을까.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네.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반도체를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네. 때렸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되고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외국인이 순매도를 가장 많이 한 게 삼성전자였잖아요. 네. 근데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두 번째가 뭐 190억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인버스예요. 이거는 어떻게 와, 해석해야 돼요? 큰일 났다. 160억? 190억이긴 하지만 인버스 그래서- 썼잖아 외국인이.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위치면 네. 저는 숏 잡는 것보다 롱 잡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잠깐의 그러니까 숏은 단기예요, 단기. 그 선물하시는 분들도 숏을 롱으로 하면 거의 다 죽어요. 숏은 단기로 단기 도파민 빵 터지고 단기로 성과를 딱 땡길 때 하는 거지. 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러면은 상승 섹터 볼까요? 네. 상승 센터를 뭐가 보면요. 있나? 오늘 방산조선 좋았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 ABL 바이오, 메가캠 바이오. 아, 네, 바이오, 둘 다 바이오.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ABL 바이오는 뭐 물론 이게 대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 한 50% 이상 올랐잖아요. 말씀드리고 네. 나서. 그래서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 역시 의심을 하면 바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게. 뭐 의외였어. ALCR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로봇주들 되게 분위기 좋았고요. 명앵커가 또 이제 아주 기민한 행동으로 보여줬죠. 아침에 로봇 찍었어. 맞아요. 네. 늦게 본다고. 그리고 방산조선 네 흐름 좋았고요. 뭐 재생에너지 쪽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방사는 왜 가는 거예요? 살 게 없어서? LIG 넥스원은 지금 거의 신고가 다시 근처 다 왔습니다. 아, 신고가가 32만 4,500원인데 31만 1,50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은데 LIG는 큰 뉴스가 나온 게 있었죠. 어떤 거죠? 그 천리안 5호 우선 협상 선정돼 가지고 그거 때문에 천리안 5호? 네네 그게 뭐죠? 잠깐만요. 그 민간 정지 궤도 위성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LIG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도 국내 반면에- 최초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위성 5호의 우선 협상 대상 기관 선정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요거요. 그 한국항공우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뭐 저저. 그게 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둘 다 오르긴 했네요. 예. 그게 좀 눈에 띄고. 이 뉴스로 많이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산도 저게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가긴 했네요. 전반적으로 네 많이 오늘 갔었죠. 오늘 네. 같은 장에서는. 근데 여기 영업이익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넥스원? 뭐 넥슨뿐만 아니라 방산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되게 잘 나올 거다라는 뭐 기사도 나왔고 맞아요. 뭐 분석도 워낙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예.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궁금한 거? 섹터 아까 전에 추run양님이 네이버 빠졌다 하셨는데 네이버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 오늘 많이 올랐나요? 3%? 3%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아, 커머스 네이버도, 커머스 부분에서도 뭔가 이슈가 있어요. 이것도 오전에 이 명예과가 잘 얘기해줬는데 저는 왠지 로봇이 확률이 높다고 봐요. 로봇. 네이버가 로봇을 네, 로봇이 원래 네이버 잘해요. 아 그래요? 잘하고 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약간 좀 정책주처럼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판교 쪽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예, 방문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오늘 로봇주도 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도 좀 꿈틀거릴 수 있죠. 예. 뭐 똑같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맞아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비네이션 되게.
저 로봇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네네. 네. 중국에서 로봇들이 마라톤 아침에 했어요. 한참 아이고야. 했어. 10분 했어. 했어. 10분이나 했어요. 근데 클로징벨은 또 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래요? 네, 해주세요. 네, 중국에서 로봇들이 마라톤을 했는데 네, 2시간 40분 42초에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와 중국이 진짜 잘하구나 휴머노이드 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 네. 뭐 아침에도 했지만 화면이 나왔네요. 네, 화면 좀. 아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받아서 로봇을 외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거잖아. 지난주에 나온 뉴스 아니에요? 지난주에 맞아, 나온 지난주에 뉴스. 나왔죠. 네. 지난주에 나온 오늘 뉴스야. 나온 건 아니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 양산. 네, 요거 뛰는 사람이 엔지니어들이래. 같이 알아서 그래서 같이 뛰느라 이 사람들이 죽어났대. 로봇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 사람들만 내가 왜 뛰어야 되나 같이 뛰면서 네, 죽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프 마라톤 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41km 저거 같이 뛰면 사람도 죽어나니까. 죽어요. 저는 그럼 22km밖에 안 뛰는 거거든. 더 갈 수 있는데. 저보다 빠릅니다. 대단합니다. 저보다 빨라요. 예. 저렇게 못 듭니다. 사람 로봇 네. 갔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바이오도 있었고 바이오. 아까 두 개. 바이오. 증권도 있었고 조선 LNG 재생에너지까지 있네요. 조선 쪽에서는 엔진 쪽 좋았어요. 엔진 쪽. 엔진 좋았어요. 네, 하나 엔진. 엔진 같은 거 네. 좋았고. 얘네는 진짜 끝날 때 끝나듯 끝나지 않아. 그죠? 근데 이슈가 새로 나왔어요. GTT라는 기업이 이제 LNG선 또 40척에서 60척, 65척 정도 신규로 필요하다라고 외신 기사가 새벽에 나왔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또 돌았어요. 예, 돌아가지고 아마 또 이런 수주 기대감들이 좀 높아진 것도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바이오는 뭐예요? 오늘 갑자기 저 리가캠이랑 ABL 바이오가 네. 10시 넘어가지고 팍 올라갔던 어떤 재료나 이유가 있어요? AACR. 그래서 뭐가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요. 그 기대감,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이미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이미 결과가 나오고 기술 수출을 잘 해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추가적으로 에로나 이런 것들이 그 AICR 기간 중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계속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아마 세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트한테는 좀 약간 ABL은 약간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리가캠이나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발표할 게 많아요. 그렇네. 소리가 많기 때문에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픈이 되면은 뭐 이제 당연히 모멘텀이 터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기사가 될것 같습니다. 나왔지, 그죠? 관련된. 근데 저는 이제 A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금요일부터 이 아마케에 대한 모멘텀 딱 재료 소멸로 보고 조금 더 빨리 반응하면 오늘 빼야 되나? 아니요, 그건 오늘 확인을 해야 시작했는데.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추가적인 에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 오히려 주가 더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이제 아니었네 갖고 그 기대감이 빠지니까 세론이 될 거고 그게 나오면 더 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나오면 아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위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 터지면 더 올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뉴스를 얼마나 빨리 접하고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중에 김정은 본부장님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뭐 방산 다 얘기했고 조선도 얘기하셨고 특별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많이 많이 오른 건 뭐가 있나요? 그 방산하고 조선하고 바이오 다 했어가지고 특별히 아까 LIG도 얘기했고 네, 지속성이 이슈인데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가 그렇게 탄탄한 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속성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어떤 게요? 지금 오른 거 대부분 다. 요거 다. 네, 대부분 다. 로봇은 잘 모르겠고요. 로봇은 특별한 것보다 아까 그런 뉴스면은 그 단발성이 있으니까 특별히 뭐 주가가 뭐 엄청 싼 것도 아닌데 방산은 왜 저기서 방산조선 빼고 다 테마주인데 저게 네. 계속 올라요? 깔 데가 없으니까. 깔 데 없으니까. 반도체가 바로 올라가면 가죠. 반도체 바로 올라가면 저쪽 프라핏 테이킹이 있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 나온다고 바뀌고 하지 않고. 뭐 증권주도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약간 그렇죠. 코스피 5천 간다. 상법 개정 기대감. 증권 수수료 상법 개정 더 독해져서 돌아왔다 뭐 이런 아. 걸로. 거기다 STO도 STO STO도 맞아.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걸로 증권주가 올라가는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변압기, 이게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죠. 그다음 히토류, 게임, 유리기판 등등등 많이 빠졌습니다. 변압기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는 이게 분명 순환매가 돌긴 할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하루 만에 40%씩 날리는 거 보면 네. 예전보다는 한 템포 되게 빨리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달 전쯤에부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지금 40일 남았어. 네, 한 2주 정도 더 하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네, 저는 미리 끊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더 하다가 음. 5년 다시 기다릴 수도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주 동안은 저렇게 물린 어떻게 보면 물리신 분들이 2주 안에 그래도 다시 원상 복귀를 할 수 있으니까 2주 동안은 빨리 빼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거는 물렸다면? 예단할 수 없어요. 한 방에 네. 그냥 이미 끝난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제 2주 동안에는 기존에 올라간 거 하지 말고 새로 뭔가 다시 뭐 정책이 갑자기 뭐 드론에 대해서 우리 5대 강국 만들겠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럴 때 그날 이제 당일에 드론 그 다음날 정도까지만 하고 빨리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지 기존에 뭐 이미 100% 200% 올란 뭐 많게 올라가면 막 1000% 이상도 올른 애들 많아요. 그런 걸 지금 해서 한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보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들어가서 수익 다 보셨어요. 예. 사실 두 분이 오늘 오후 저녁 방송에 어디 가시더라도 변압기 얘기는 꼭 하시겠는데? 변압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10%를 빼는 국장 클라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형주 못 봤거든요. 아까 근데 중형주 중에서도 일진전기랑 산일전기가 제일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변압기 전체에 무슨 뉴스가 있나 본데 미국에서 어디서 무슨 뉴스 나왔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1차 랠리가 강하게 나올 때는 재룡전기랑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걔네는 실적과 비례해서 올랐어요.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재룡전기 먼저 탈락을 했죠. 네. 초과 변압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HD 현대 일렉트릭만 안 무너지면 사실 변압기 실적 모멘텀 유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상으로는 수주가 줄었잖아요. 그럼 항상 이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피크아웃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계약 잠시 잠정 중단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중단했죠. 이러니까 요게다 뭐 딥식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되게 냉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주 좀 애매하고 이래버리면은 분명 사람들의 뇌로는 이거 AI도 많이 쓰고 해서 데이터 많이 필요하고 원전 좋아지면 변압기 송배전 필요한 거 아는데 어쨌든 국내에선 줄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버틀렉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공장이 오픈되고 하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아까 두 분 다 이게 조금 과매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지금 내용을 들어보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변압기가 일단은 좀 1차적으로 끝났다라는 마침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싸다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추세가 끝났다라고 오늘 만약에 종지부가 찍힌 거라면 그러면은 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변압기 끝난 건가 피크 아웃인가 뭐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세에 대해서는 추세에 대해서는 좀 가격의 일부 회복이 필요하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글쎄요. 근데 산업적으로는 저는 계속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저는 약간의 시차가 벌어진 거에 따른 부담감이라고 봐요. 그거를 만약에 추세가 멈췄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글쎄요. 저는 앞으로 계속 변압기는 상승 산업군에 자주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신에 이 조정이 지금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움직일지는 뭐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압기라는 산업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희 본부장님? 끝났다고 본다면은 네. 삼성 하이닉스 다 파세요. 빨리. 뭐가 끝났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파세요.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몰라요. 변압기?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마찬가지. 변압기가 빠진 것이 그 수주 정도가 아니고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포함해서 수주가
그 이제 AI에 대한 이슈가 일파만파 될지는 조짐이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파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빠진 상태에서 팔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예요. HD현대일렉트릭이 무슨 이유든 간에 못 가잖아요. 다른 주식은 못 갑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HD현대일렉트릭이 이해가 안 되게 빠졌어. 내일 오르다가 또 빠져.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거 안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그 저기 12시 1시에 왜 빠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유 필요 없어요. 그 빠지면은 다른 것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밸류가 싸냐 보면은 네, 밸류가 안 비싸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 빠진 상태에서 밸류의 갭이 여전히 있긴 있는데 더 확대가 많이 됐냐? 이거는 그때그때 가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얘네가 수주를 덜 받은 거 이유인지 아니면 AI에 대한 컨선이 겹친 건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건 하루 이틀 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들어가서 만약에 10% 마이너스 났다. 이게 골 때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 주가는 9% 빠졌어. 그건 자기 손절매 때문에 마이너스 15%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하기 나름이죠. 진짜 한 1년, 2년 기다리면은 올 것 같지만은 뭐 6개월, 3주 내에 올 것인지 3주 내에 올 것인지는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순서가 뭐 바이오라든지 뭐 변압기가 아니고 방산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도 확실한 거 있으면은 리가캠 있으면 그거 올라타는 게 맞겠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나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준 타이밍이 굳었네. 인정하고 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넘버적으로는 이슈는 저는 거의 삼을 수 없고 다만 과매도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동참을 안 하면 항상 이슈가 보면 현실이라는 게 내가 주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딴 사람도 같이 그렇죠. 느껴야 되는데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 맞지가 않으면 일단 빠지고 보는데 그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15%인데 걸렸다. 그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타이밍이 틀린 거니까. 네.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탈리스트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노님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를 말씀하셨습니다.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락 섹터 봤고 나머지 네. 종목들은 뭐 딱히 얘기할 네. 게 없잖아요. 없죠? 얘기할 게 없어요. 넘어가죠, 특징주. 네, 특징주는요. 오늘 하나엔진 1분기 실적 호조 및 역대 최대 수주 규모 달성 전망. 이거 작년에 수주 엄청 나왔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뭐 이 회사의 멘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 주가 32,000원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라젠, 네이처셀 둘 다 상한가 갔죠. FDA 임상 변경 승인 그리고 네이처셀의 한국 임상 3상을 인정한다는 소식 이런 내용들로 갔는데 네 어쨌든 상 갔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예요? FDA 종리트 스템? 이 오타예요. 네. 조인트 스템. 조인트 스템이에요. 나는 하도 저기 바이오에 이상한 게 많으니까 종리트 스템이란 약이 있는 줄 알았지. 상상력. 저도 그런 거 조인트 스템. 열심히 찾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네. 그리고 디어유 디어유. 중국 진출 임박 분석. 임박. 네. 목표 주가 55,000원 유지 나왔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종리트 스템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KTNG는 왜 올랐죠? KTNG 주가 흐름 봤어요? 아니요. KTNG 제가 주가 흐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어주. 방어주지. 와, 어쩜 이렇게 올라 KTNG? 한번 KTNG가? 이거 봐봐. 올릴 수 이거 있나? 보여요? 지금 얘가 뭐예요? 뭐지? 3월 13일에 94,600원부터 계단식으로 진짜 정석적으로 4월 달에 10만 원부터 11만 4천 원까지 정석적으로 매일 양봉입니다. 와. 테마주예요? 엮였어요? 그죠? 특정 후보가 담배를 맛있게 피나? 네. 뭐지? 담배를 맛있게 피면 또 이유가 있나요? 배당. 해당. 배당. 배당이 언제? 배당락 지났잖아. KTNG는 배당 매력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일단 사업 자체가 탄탄하니까 좀 이렇게 방어주 특성도 강하고 요즘에 한국전력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배당 매력도 실적 그리고 이제 안정성
요 세 개. 배당 주려고 투자 부동산 매각한대요. 설비 배당이 투자에 줍니다. 영향 썼고 예. 네. 뭔가 액션을 보이나 보네. 그러네. 부동산은 정리하고 본업에 힘을 그러면 준다. 돈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KTNG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 오늘까지도 와, 3.5% 상승입니다. 네. 오케이. 뉴스 알겠습니다. 볼까요? 네, 뉴스 볼까요? 네. 네, 뉴스는요.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K조선 엔진 시동 이렇게 했는데 올해 반도 안 지났는데 작년 매출의 90% 와. K조선 그리고 엔진 시동 걸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엔진 쪽이 진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좀 산업 리포트나 이제 기업 리포트 읽어보시면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 해상기구에서의 이슈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게 기사에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좀 주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한화 엔진이 수준은 훨씬 높아요. 네, 총량은 훨씬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근데 매출이 막 이 뭐 한화 엔진도 막 88% DF 엔진하고 또 신사업 쪽 부분 되게 잘 되고 있고, HD 현대마린 엔진도 당연히 HD 그룹주에 대한 엔진을 가져가는 거니까 또 수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저는 조선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주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네. 엔진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조선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HD 그룹주로 해서 HD 한국조선이랑 같은 LNG선 수주 뭐 이런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K조선 엔진. 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요건데 요거 뭐 네. 좌번호네, 좌번호. 좌번호. 저렇게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또 아니, MBC 거 가져왔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온실가스요? 네, 그래도 저거 짚어주세요. 무슨 뉴스인가?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나온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넥스트 거래소가 이제 움직일 때 요게 갑자기 나오면서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재생에너지까지 막 움직인 거 보면은 요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이슈가 없었잖아요. 내일도 아마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오늘 40%씩 박살난 거 있잖아요. 분명 오늘 오른 애들 중에서 정치 테마주 중에서 40%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고 오케이. 지표 삼아 들고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친환경은 저게 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민다고 막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실적이 나와야지. 왜 저 좌번호로 만들었어요? 저 우번호예요. 위에 우번호예요? 있잖아요. 좌. 그렇네. 화면은 좌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돈 벌러 왔으면 돈만 벌면 되지. 에이 참. 본인이 만들었어 지금. 나도 피해자야. 내가 왜 좌민준이야. 내가 자본시장 얼마나 혼자 안 좋아하는데. 죽으려고 또. 난 분배보단 성장입니다. 좌파예요. 왜 분배보단 좌파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뉴스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 가볼까요? 네. 우네. 맞죠? 너무 많네. 다는 우 아니야. 맞네. 우번호네. 우번호. 종종 가져와. 우리. 모처럼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좀 이렇게 소들이 좋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들소 같은 거 막 이동하잖아요. 이제 먹이를 찾아서 가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가면 죽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코스피의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차곡차곡 이런 시련을 견디다 보면 이제 우리가 풀 뜯어 먹을 게 많은 잔디밭들이 또 샥 나오니까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고 이렇게 이겨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 제 큰 덩어리 큰 소가 저예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아장아장 걸어봐요. 힘내요. 옆에 셋은 저입니까? 그럼요. 갑시다 이게 천천히. 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길을 네. 인도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가셨나? 어디 가셨어요? 네. 안 나오네. 어디 가셨네? 어딜 가버렸네. 아니네. 계시는데. 아닌가? 저기요. 네. 예. 바꿔주시면. 다시 네.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 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홍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먹이.
잔디풀. 죄송한데 오른쪽에 잔디풀이 널렸는데 지금 어디요? 왜 위로 가냐고. 어디요? 아니에요. 이거 산맥. 산맥? 위로 근데 일단 가야지. 저 세 잔디가 마리에서 있어요. 표정이 좋진 않아. 그렇네. 그냥 어리둥절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비가 되나. 엄청 오잖아. 그죠? 엄마 소의 표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는 것 같아. 아니에요. 미안, 나도 2,200은 처음이라. 그러네. 하지만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 가다 보면 길이 나와요.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 그렇군요. 근데 소가 우즈키 걷는 건 맞죠. 맞아요. 그래서 네. 우보 천리, 우보 말리는. 맞아요. 네. 말리는 너무 긴 것 같고 우보 백리만 가서 2,400, 2,700 됐으면 좋겠다. 네. 우보 백리.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영어 한마디. 영어 한마디 좋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예. 영어 아니 뭐 교실. 심플합니다. 미국의 시대니까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페이지 상황이죠. 12페이지. 예, 페이지 몇 페이지요? 22페이지. 22페이지. 뒤에서, 네. Totally silly. 어처구니 없다. 개멍청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파워를 쫓겨내는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네. 이 관세도 어처구니 없는 정도의 관세이고 실적에 따른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세상에 그러려니 하십시오. 토로리 쓸리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보 천리 우보 말리 기억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건 그런 대로 지나 버리시고 앞으로 뚜벅뚜벅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끝.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어처구니 없지 않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장은 안 그랬는데 네. 그럼 여러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게 있죠. 뭐 제일 서로- 어처구니 없는 거 뭡니까 지금? 파월 그 쫓겨내려고 하는 거 그건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거고 실적대로 안 가는 거 맞지만은 뭐 해석하는 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다 봅니다. 근데 뭐 그러려는 거니까. 네. 그러니 하고 반응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어처구니 없다. 알겠습니다. 자, 4시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있나요? 없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 자급제 보로님하고 김장현 본부장님 앞에 있는 네. 핸드폰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256기가고요. 이게 165만 원짜리입니다. 와. 당근에서는 148만 원, 쿠팡에서는 144만 원에 팔고 있는 건데요. 네. 저희는 좋네. 165만 원짜리를 115만 원에 가지고 오, 왔습니다. 가장 싸네요. 예, 크다. 휴대폰 한 대에다가 충전기에다가 충전 케이블에다가 1년 무상 AS 오. 풀박스. 요즘엔 핸드폰 사면 충전기를 안 준다 그럽니다. 근데 충전기, 충전 케이블 풀박스를 준다 그러고요. 야. 미개통, 미사용. 단순 전시용 S급 미사용 제품이고요. 네. 삼성 케어 서비스 가입 가능하고요. 자급제라서 지저분한 통신사 제약 이런 거 그만. 부가 서비스 그만. 알뜰폰 요금제와 연계하면 최상의 가성비 자랑할 수 있고요. 어이구. 최상의 제품인데 이제 사셔야 돼요. 사셔야 합니다. 않았어요. 끝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저걸 어디다 갖다 팔아 이제. 네. 자, 그리고 전시품이라 네. 무섭다고요. 1년 무상 AS 해드립니다. 네. 네. 울트라 요게 S24 울트라가 인기 모델이라서 매물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네. S급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무상 AS, 무료 배송, 카드 할부 다 가능한 3% 괜찮아요. 핫딜입니다. 그 용량도 좋네요. 괜찮아요? 256기가. 이 인기가 제가 붙여가 카메라가 5개나 달려있구나. 뒤에. 그래 사실 근데 좀 비싸긴 해. 140만 원? 아니요? 165만 원. 165만 원, 115만 원 이거 비싸지 않아요? 싸지. 근데 115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뽐뿌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이거 보조금 받고 하면은 이거 S24 공짜로 주지. 네. 이걸 누가 115만 원에 파냐? 근데 그럴 수는 있겠다. 에이, 그거 하면은 2, 3년 이제 통신사 제약이 걸리니까. 제약 걸리지. 그걸로 치면은 그 막 요금제도 2년 동안 비싼 거 써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LG 폰 그 5G 핸드폰도 그 공짜 폰으로 살 수 있었던 건 2년 약정을 11만 원 요금제로. 계약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겠네. 11만 원 계약이면은 1년이면 140. 12개월이니까 그게 120만 원 곱하기 2년 하면은 260. 240. 오디오 좀 안 겹치게 네, 말씀. 맞아요. 계산해 주려고 머리 아플 자꾸 에코를 넣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 설명을 오케이. 하는데. 네. 그러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핸드폰만 공기계로 싸게 사서 네. 알뜰폰으로 나는 핸드폰 그냥 LTE로 싸게 쓰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요게 훨씬 쌀 수 있고 어차피 나는 좀 요금제 비싼 거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뽐뿌 가서 공짜 폰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케이. 비싼 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탭 S7 LTE 12.4인치 보노님이 지금 들고 계신데요. 요것도 120만 원짜리를 57만 9천 원에 들고 왔습니다. 태블릿 한 대, 정품 키보드 케이스 플러스 S펜이랑 15개월 무상 AS, S급 리퍼입니다. 미세 사용감조차 없는. 오. 예. 아예 거의 새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TE 모델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네트워크 가능. 스냅드래곤 AP 들어가겠고요. 램 8기가 256기가 용량. 짱짱한 현역. 디자인팀 막내가 애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보노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삼성의 정품 키보드 북커버 이거예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야. 아이고. 뒤에. 안 좋아요? 앞에, 하나도 앞에, 없네요. 네. 이렇게 요거 키보드 북커버 요게 있다고 하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펜도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요거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57만 9천 원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당근에서는 60만 원, 66만 원 정도 하고 번기에서는 54만 원, 7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57만 9천 원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북커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북커버까지 가져 들어가시면은 탭은 탭은 너무 괜찮다. 필기하고 영상도 근데 하고 이게 그림도 어차피 그리고. 그 사시면 커버를 꼭 사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 감안하면은 그건 맞습니다. 탭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디자인 하실 분들은 근데 갤럭시 사지 마세요. 왜요? 아이패드 사세요. 아이패드. 맞아. 펜 있는 거는. 이거는 그 디자인 하는 거나 편집이나 창작 이런 거는 애플의 아이패드랑 아이맥 이런 게 잘 돼 있고 확실히 다른가 보네. 예, 이건 뭐가 갤럭시나 더 잘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 문서 작업 플러스 인터넷 서핑 아. 뭐 그런 것들에다가 가성비 싸긴 훨씬 싸요. 아이패드 세일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갤럭시는 쓰는 거고 조금 고급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쓰죠. 직장인들. 왜냐면 안드로이드랑 호환이 되니까. 그렇죠. 자, 3,000명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민국님. 자, 그러면은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네. 한 개만 할게요. 네, 2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안 좋은 거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저쪽에 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페이지 7페이지. 네. 관세는 5차원.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거 없고. 보편관세 10%는 그대로 가고 상계액 이게 필요 없고 그 미중 갈등 산업 관세 이게 그 우리가 품목 관세잖아요. 이 강경론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 사람에 의하면 어디서 이런 소스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신경이 쓰여요. 어쨌든 관세가 만약에 보편관세 10% 나머지 상호관세가 15에서 20%로 조금 줄더라도 되면은 결국은 경기 하강 때문에 설비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맞거든요. 아까 아마존 웹 서비스 할 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얘기 아침에 안 했는데 걔네들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 AI 데이터 센터 이걸 리스에 대해서 일부분 포즈 멈췄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요즘에 7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그래서 그런 게 반도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고 우리는 주가가 미리 빠지거나 싸서 별로 맞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미국 시장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좀 걱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뭐 저번에 얘기한 거 한미 반도체 갈등 이거는 뭐 둘 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면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은 어쨌거나 봉합을 할 거예요. 봉합할 거기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하고 중국의 CXMT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경계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원시를 도전을 하면은 하이닉스가 좀 신경 쓰일 수도 있고 이래저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가는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마이크론이 더럽게 빠졌거든요. 더럽게 빠져서
우리가 엄청 싸다는 매력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다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자꾸 위에가 걸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는 트레이딩에 걸린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저번에 그 목표 주가 24만 원, 5만 원 쉽게 간다고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박스에 갇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흐름의 징조에서 관세가 그 품목 관세, 휴대폰이나 반도체 관세가 15%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랠리가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은 모멘텀 찾기가 쉽지가 않다. 실적이 잘 나와도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말씀은 잘 해주셨고요. 네. 이제 마무리 명박대전으로 네. 딱 마무리하죠. 네. 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지만 명박대전. 빰빰빰빰. 자, 오늘까지 나온 수익들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 5.44 파마리서치 아니지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 창업네. 아무리 그 민트 종목이 마이너라 그래도 잘 맞죠. 에이 마이너도 마이너기 무시한다. 시총이 3조입니다. 리가캠이 메이전 맞지? 그렇다고 그렇게 종목을 ABL 바이오를 근데 종목만 지금 약간의 오타가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수익률은 네, 맞습니다.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네. 5.86% 오르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거의 앞서가네요. 똑같은데요. 네. 와. 굉장하다. 근데 리가캠 초반에 막 7% 8% 가다가 네. 맞아. ABL 1% 가고 있었거든요. 네. 아침에 갑자기 그랬죠. 역전됐어. 이야. 리가캠이 좀 내려왔고 ABL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민트는 지금 요 정도에서 이제 네. 익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 이 정도에서 빼려고요. 진짜? 네. 왜냐면 원래 보노님 말대로 그냥 가져갈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팔았어. 찔끔이지만. 저는 어제도 외국인이 사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외국인 따라갑니다.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나도 빼고 싶잖아. 아니야, 가져가세요. 보유해요, 왜냐면 보유. 금요일 날 어? 학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빼겠습니다. 청개구리야? 아니, 그 일단 의견 들어볼게요. 가져가신다. 그리고 네. 번호님은 나 저도 보유. 아, 왜냐면은 네. 단기적으로 뭔가 테마주를 빼고 방산이랑 조선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추세도 살아 있고 뭔가 이슈도 있는 게 바이오라서 아마 가면 그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어차피 내일도 편출이 가능하잖아요. 내 편집 그렇죠. 편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편입도 가능하고.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금요일까지 안 가고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까지 안 가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또 빼는 이유가 네. ABL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리가캠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그건 같아요. 맞지. 본인이 리가캠은 안 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뺄 것 같아요. 그럼 셋 다 안 빼는 거네. 빼. 한번 빼봐. 어떻게. 저의 빼고 싶어 할 근데 것 같은데. 빼보시고 내일 한번 결과 보시고. 흔들리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맞죠. 네. 리가캠이 지난번에도 4월 11일쯤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네. 요때 한번 쭉 올라와가지고 딱 요 라인에서 한번 맞았어요. 11만 원 정도에서 맞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121선에서 딱 맞고 네.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트거든요. 세컨드 라인인데 오늘도 7.69% 플러스 갔다가 딱 121선 걸쳐가지고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냥 그때보다. 보통인데? 조금 더 터질 것 보통이에요, 같은데? 보통. 웅축했다가 이걸로 끝날까? 주간? 아닐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대신에 뚫으면 정보 좀 그렇죠. 풀어야 할 텐데. 뚫으면 이제 좀 엄청나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냉정하게 기계처럼 움직여야 또 수익이 나잖아요. 네, 지난주 거 여태까지 거를 복귀해 봤을 때 너무 빨리 뺐다. 맞아. 이게 제 그치, 반성 가장 큰 반성점이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믿어봐. 끝까지 갑니다. 그래요. 하루 좀 더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갈게요. 그래. 네, 잘했어. 목요일까지 갑니다. 좋아요.
자, 리가캔바이오. 예.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일단 들고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조금 길게 갈 거예요. 근데 ABL 뺀다고 뭐 늘 게 있어? 지금? 내일 봐야지. 내일 봐야죠. 내일 봐? 매일매일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박대전 이번엔 제가 꼭 이기기를 열심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그만 지고 싶어요. 예, 초반 2주 동안에 그 꿈 같았던 시간 그러니까. 그 조롱. 희미해진 기억입니다. 네, 기억도 잘 안 나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또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내일도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9시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열심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